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양봉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나오는 매도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은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반반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때 그 누군가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 주포겠죠. 이런 주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받치면서 매집을 할 때, 물량을 소화할 때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틀 동안 시장 지수가 좀 불안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덩달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았지만 이 박스권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걱정할 만큼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매도가 터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추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단기 관점이랑 그 다음에 장기 관점, 자,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시청하시기 전에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볼 건데, 최근에 정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경제 쪽을 많이 보시거나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1월 20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웃는 종목도 있고 울고 있는 종목도 있고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과연 트럼프 2기 시대에 과연 수혜를 볼까 아니면 피해를 볼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시대에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때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관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확대, 그 다음에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제가 지금 준비해온 기사 내용 잠깐 보시면요,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제조업이에요. 석유, 그 다음에 제조업, 관세로 다시 한번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겠다. 자, 취임 첫날에 4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 시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는 올라왔고, 이 관세에 대해서도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제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추세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조업 시장 같은 경우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자료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가능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에요. 자,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 전망을 보시면요, 고소득 국가일수록 생산 가능한 인구 수가 가파르게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를 하면은 이만큼 감소하는 거에 대체할 만한 다른 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협동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잠재 시장 공략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고요. 이 협동 로봇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 예상되고, 협동 로봇이 침투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반짝해서 주목을 받고 올라갔다가 꺾이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뭐 5년 뒤에 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전망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18년 제품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또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2기 시대에 여러 가지 산업들의 수혜를 보고 있고 다양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심에도 협동로봇, 그 중에서도 두산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기 관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올라갈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차트가 진짜 뭐 누가 자로 잰 거 마냥 일정한 저항대를 유지하고 일정한 저점을 유지하고 계속 횡보를 한다. 이거는요,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 주포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 밑에서도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기존에 역별되고 있었던 이평선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죠. 자,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이평선이 점으로 모이고 다시 한번 수렴 다음에 확산을 하는 과정. 지금까지는 역별 상태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정배열로 돌릴 만한 준비를 다 했고요. 짧으면은 일주일, 아무리 늦어봤자 2주에서 3주 안에는 무조건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차트를 이미 이렇게 만들었고 수급도 들어왔는데 박스권을 만들다가 밑으로 꽂힐까요? 개인적으로 밑으로 내릴 거였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안 만들었죠. 진작에 그냥 조정을 줬을 거예요. 지금은 앞선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쌓여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자리고 이미 여러 번의 매집봉 또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의 방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시고 여유가 되시면 매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오늘 처음 보고 나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렀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는 장중에 제가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방송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바로 위에 적혀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두산로보틱스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중요한 타점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는 구간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랑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거든요. 이거를 차트상에 나오는 노란 색깔 화살표, 파란 색깔 화살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 차트 보시면요, 작년에만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주가가 대략 60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파동이 나오기 전에 작년 1월 한번 보시면 바닥에서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 횡보를 보이다가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 급등, 그 다음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세력의 매수 타점이 나오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만 들어갔어도 지금 수익이 몇 프로냐면 대략 200%, 300%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파란 색깔 화살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하다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받기 전에는 매도 신호, 반등 나오기 전에는 노란 색깔 매수 신호,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작년 11월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는 타점이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력들의 타이밍을 분석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1,000원 더 싸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1,000원 더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한텐 010
7775번에 8354 번호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에 종목명을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이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실제로 알테오젠도 저는 작년에 진짜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 내용.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전송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이 문자바다 사이트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최상단에 나오고 없는 사이트가 아니고 실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의 개인 고객 김프로 확인하시고요. 전송 내역을 보면은 제가 작년 1월 30일자에 보냈던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보내드렸죠. 구독자 타점공이라고 해서 1월 30일 화요일날 알테오젠 매수가 82,000원 이하 분할 매수 들어가자. 우리 18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발신 번호를 보시면 010-7775번에 8354 번호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알테오젠 차트를 봤을 때 1월 30일이면 지금 여기거든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1월 30일 화요일날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 세력 타점이 88,800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82,000원 이하에 들어가자.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우리도 이제는 매도를 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자, 실제로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사이트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조작 아닙니다.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자,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발송일자는 11월 11일 오후 12시 54분에 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때는 제가 매도 타점이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종목명은 알테오젠, 매도가는 44만원 이상에서 전량 정리하자. 이땐 이제 매매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800분이 넘게 문자를 받으셨거든요. 이때 11월 11일 한번 보면은 11월 11일 이때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세력의 매도 타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받고 현재까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는 관점이 어떠냐면 언제까지 매번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거고 조정을 받다가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흐름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기 전에는 위에서 팔고 올라가기 전에는 밑에서 들어가고 이 세력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7775번에 8354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플러스 여러분들이 궁금한 타점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죠. 종목명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SK 하이닉스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종목이 아니어도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7775번에 8354 제가 이제 위에도 배너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이쪽 번호로 까먹지 마시고 구독에 플러스 알파로 종목명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저도 어쨌든 제 개인 시간에 투자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는 어렵지 않잖아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 따봉 버튼이랑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두산로보틱스로 넘어와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앞에서 제가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단기 관점 그리고 장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평선에 수렴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으면 1주일, 길어봤자 2주에서 3주예요. 이 안에 주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꺾일지 아니면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최소한 이 라인대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 저는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앞으로 10배 올라가니까 60만원까지 보유합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도의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고 꾸준하게 매집의 흔적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도 그냥 10% 20% 약슈팅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매도 신호가 어디에서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목표가를 먼저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주가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드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혹시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이 있으면 7775번에 8354 번호로 까먹지 마시고 두산로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